한성그룹 본사 37층 회장실. 오늘도 수백억 원의 계약이 오가는 이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회장실 한가운데 낡은 운동화에 색바랜 청바지를 입은 한 여학생이 서 있었거든요. 그녀의 옷에서는 오래된 빨래비누 냄새가 났고 손가방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평소 누구에게도 쉽게 웃음을 보이지 않던 박철민 회장이 그 학생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 학생이? 강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철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바로 이 학생이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이 여학생이 왜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 앞에 서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사흘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김수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건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죠. 지하 반층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보며 수진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네. 침대라고 하기엔 너무 얇은 매트리스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면을 마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젯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검은 다크서클과 거칠어진 피부가 22 나이답지 않게 지쳐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들어있는 건 김치 몇 조각과 마요네즈 한 통뿐이었어요. 수지는 라면 한 개를 꺼내 물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넣고 싶었지만 한 판에 6,000원 하는 계란은 그녀에게 사치품이었죠. 어머니, 아버지는 잘 계시겠지? 고향 시골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농사로는 도저히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수진이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3년째였어요. 부모님께는 장학금 받아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2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수진의 모습은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처럼 명품 가방이나 예쁜 옷을 입을 여유는 없었거든요. 작년에 동대문에서 산 15,000원짜리 가방과 인터넷에서 세일할 때 산 옷들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도착하자 눈에 띄는 건 여전히 화려한 동기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유진은 오늘도 최신형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수진아. 오늘도 그 가방이야? 유진이 수진의 가방을 보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친근하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수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응, 아직 쓸만해서.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강의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별 과제 시간이 되면 수진은 항상 마지막에 남는 조에 들어가야 했어요. 아무도 먼저 수진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옷차림새가 초라하다는 이유만으로요. 수진아, 너는 자료 정리나 해. 우리가 발표 준비할게. 조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수진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뒷일만 맡겨졌어요. 그래도 수진은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오히려 다른 조원들보다 더 꼼꼼하고 성실하게요. 야, 쟤 또 도시락 싸왔네. 점심시간이 되자
어디선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매일 집에서 싸온 김밥을 먹는 걸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학교 앞 맛집에서 10,000원 넘는 식사를 하는데 수진에게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수진은 바로 첫 번째 아르바이트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번. 한 달에 72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어요. 수진아, 오늘 손님이 많아서 좀 힘들 거야. 사장님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할게요. 4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발이 아파도 손목이 저려도 수진은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있어야 내일도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녁 8시 첫 번째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곧바로 두 번째 아르바이트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또 다른 4시간의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는 주로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가끔 불쾌한 말을 듣기도 했지만 수지는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손님이 왕이라는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정말 막막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 수지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내일 아침 5시에 또 일어나야 하는데 잠들 시간은 고작 3시간 뿐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천장을 바라보며 수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고향에서 자신을 믿고 보내준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수진의 평범하고도 고단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다음 날은 유난히 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기예보에서는 오후부터 강한 비가 온다고 했지만 수진에게는 우산을 살 여유조차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3,000원짜리 비닐우산도 그녀에게는 사치품이었거든요. 오후 3시경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정도 걸어야 했는데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수지는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고민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옷이 젖으면 감기라도 걸릴지 모르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날의 일당을 잃게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른 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계셨습니다. 손수레에는 젖은 폐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할아버지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비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 할아버지는 훨씬 더 힘들어 보였거든요. 연세도 많으신데 저렇게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비까지 맞고 계시다니. 할아버지, 수지는 처마 밑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자신도 비에 젖는 걸 개의치 않고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비를 너무 맞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수진을 올려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온화한 눈빛이 드러났어요. 아, 이런. 아가씨가 왜 나 같은 늙은이를. 아니에요. 저기 편의점에서 우산 하나 사드릴게요. 수지는 말하자마자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한 끼 식비에 해당하는 3,000원을 내고 비닐우산을 샀어요.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께 돌아와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아니야, 아가씨. 이걸 어떻게 받아? 나야 늙어서 비 좀 맞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아가씨나 쓰게.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수지는 고집스럽게 우산을 할아버지 머리 위에 받쳐들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더 필요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럼. 미안하지만. 저기 지하철역 근처까지만. 수지는 할아버지 옆에서 우산을 들어드리며 함께 걸었습니다. 우산이 작아서 수진의 어깨는 젖어갔지만 할아버지만큼은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걸어가면서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일하세요? 그럼. 73이 되도록 손에 익은 일이 이것뿐이야. 하루라도 쉬면 생계가 막막해지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불평은 하지 않으셨죠. 저도 아르바이트 2개 하면서 학교 다녀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았어요. 참 착한 아가씨로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 같은 늙은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지하철역에 거의 다 왔을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웠어. 우산값이라도 줘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지시며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나오는 건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산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비 오는 날에는 꼭 우산 쓰시고 다니세요. 수지는 우산을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수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깊게 인사를 하셨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 오늘 아가씨 덕분에 하늘에서 천사를 만난 기분이야. 천사라니요. 그냥 사람 사는 일이죠.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수지는 비에 젖은 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옷은 젖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수지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저 연세에도 생계를 위해 무거운 폐지를 끌고 다니시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신도 힘들지만 할아버지는 더 힘드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감기 걸리지 않으셨을까? 우산을 드렸지만 이미 많이 젖으신 상태였거든요. 수지는 괜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할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어요. 혹시 내일도 비가 오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 우산을 잘 챙기고 다니실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자신이 도운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역시 수진의 진심 어린 도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미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하고 계셨거든요. 한편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정장을 갈아입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폐지를 줍던 그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변신하셨거든요. 강비서.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특별한 사람을 만났네. 자세한 얘기는 내일 사무실에서 하겠지만 참 오랜만에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봤어. 전화를 끊으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결 따뜻했어요. 오늘 만난 그 젊은 아가씨의 순수한 마음씨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비에 젖었던 탓인지 목이 조금 아팠지만 감기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요. 다행히 오늘 하루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에 누가 전화를 걸까 싶어서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수진 학생이신가요? 정중하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들렸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그룹 비서실의 강민수라고 합니다. 한성그룹?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성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잖아요. 백화점, 건설, 전자,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대한 회사 말이에요. 한성그룹이요? 저한테 무슨 일로? 혹시 어제 오후에 지하철 2호선 근처에서 연세 많으신 분께 우산을 씌워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수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학생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저를요? 수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자신 같은 평범한 대학생을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시간이 되시나요? 저희 본사로 와주시면 됩니다. 저 죄송한데 정말 이상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죠? 강 비서는 수진의 당황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학생께서 베푸신 친절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수업이 있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도. 아, 그러시군요. 그럼 내일은 어떠신가요? 학생의 스케줄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직도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었어요. 어제 할아버지를 도운 일이 알려진 것 같은데 혹시 감사의 표시로 뭔가 주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가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장을 입으실 필요는 없으니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제 우산 하나 씌워드린 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문자로 온 주소를 확인해 보니 강남 한복판의 한성타워였습니다. 수지는 그 건물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텔레비전에서 몇 번 봤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그런 곳에 가도 되는 건가? 수지는 자신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가장 깔끔한 옷이라고 해봐야 작년에 산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셔츠뿐이었어요. 명품이나 비싼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입으면 나름 괜찮아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수지는 내일 만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진아, 오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좋은 일 있어? 카페 사장님이 물어봤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인다는 거였어요. 아,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수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성그룹 얘기를 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내일 일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들었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 정말 단순한 감사 인사일까?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한성그룹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창업주인 박철민 회장의 사진도 찾아봤는데 나이가 70대 초반으로 나와 있었어요. 어제 만난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혹시, 설마, 수진의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재벌 회장이 혼자서 폐지를 주우러 다닐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날 밤 수지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강 비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하고 정중했습니다. 장난으로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게다가 한성그룹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이유도 없겠죠.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지겠지. 수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는 박철민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사람을 만났군. 그는 어제 만난 그 젊은 여학생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내일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박철민 회장은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순수한 학생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학생이 정말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수지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갈 일이 없는 곳이었어요. 강남은 수진에게는 다른 세상 같은 곳이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높이 솟은 빌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성타워였습니다. 40층이 넘는 높이에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와, 정말 크다. 수지는 목을 뒤로 젖히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사는 반지하 원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더욱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중앙에 있는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마치 궁전 같았어요. 수지는 자신의 옷차림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괜히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수진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장 차림의 고급 가방을 들고 있는데 수진의 모습은 너무 평범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강민수 비서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수진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회장님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김수진 학생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반듯한 분이었는데 수진을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김수진 학생이시죠? 저는 강민수입니다. 어제 전화드린.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격식 있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4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수지는 계속 긴장했어요. 발밑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가는 걸 보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이세요. 강 비서가 수진의 긴장을 눈치채고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 벽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문 앞에서 강 비서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회장실입니다. 들어가시죠. 문을 열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진의 원룸보다도 몇 배는 넓어 보이는 공간에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넓은 공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수지는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오실 겁니다. 그때 안쪽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말았어요. 어제 비 오는 날 폐지를 줍고 계시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계셨고 온몸에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학생. 박철민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놀랐겠군요. 어제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저는 한성그룹의 박철민입니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자신이 우산을 씌워드린 그 할아버지가 바로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총수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죠. 박철민 회장의 배려로 수지는 겨우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강 비서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지만 수지는 컵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어요. 학생이 놀라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모습으로? 수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거죠?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박철민 회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지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자신 같은 학생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군요. 박철민 회장은 수진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진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는데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회의 시간인데 아직도. 그 남성은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수진은 그 시선을 받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옷차림이 이 화려한 공간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젊은 남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민준아, 인사부터 하지 그러니? 박철민 회장이 젊은 남성을 타이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박민준입니다. 할아버지의 손자고요. 민준은 마지못해 자신을 소개했지만 수진을 향한 시선에는 여전히 냉랭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수진 학생입니다. 어제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박철민 회장이 수진을 소개했지만 민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아,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군요. 하지만 우산 하나 빌려준 것 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실 필요까지야. 민준아. 박철민 회장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손자의 무례한 태도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왔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민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이 여기 있는 게 당연해요. 민준이가 무례했을 뿐입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수진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우선 어제 제가 왜 그런 모습으로 거리를 다니고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정기적으로 변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변장을요? 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박철민 회장이라는 걸 안다면 모든 사람이 저에게 친절하게 굴겠죠. 하지만 그건 진짜 친절이 아닙니다. 수지는 박철민 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어제 박철민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어제 학생을 만나고 정말 오랜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건 정말 당연한.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박철민 회장이 수진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같은 방식으로 거리를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학생처럼 행동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은 모른 척 지나가거나 심지어 혐오스럽다는 듯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각박해진 걸까요? 그래서 학생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었고요. 박철민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학비에 보태시라고. 아, 안 됩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서며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돈을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일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동받은 거예요. 박철민 회장은 수진의 반응에 더욱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학생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가가 아니라 격려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편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우산 하나 빌려준 걸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민준아,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박철민 회장이 손자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진정한 마음이야. 이 학생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어.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사람들이 내게 친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민주는 할아버지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한 이유가 자신의 인품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사람들은 너를 박민준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한성그룹 후계자라서 좋아하는 거지. 박철민 회장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학생은 달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도움을 준 거야.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수지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 간에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회장님,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학생, 그 마음이 바로 특별한 거예요. 박철민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계산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학생은 후자에 속하는 드문 사람입니다. 그때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박철민 회장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학생,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받아주세요. 박철민 회장이 다시 봉투를 내밀었지만 수지는 여전히 받지 않으려 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께서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 대단한 학생이군요. 박철민 회장은 수진의 고집스러운 거절에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박철민 회장이 수진을 배웅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 잠깐만요. 시간이 조금 더 있네요. 강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철민 회장은 신경 쓰지 않고 수진을 다시 안치했어요. 사실 학생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철민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거든요. 학생,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졸업 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사실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졸업부터 하고 어디든 취업해서 부모님께 효도드리고 싶어요. 수진의 솔직한 대답에 박철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마음이군요. 그런데 만약 제가 학생에게 특별한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별한 기회요? 한성그룹에서 학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졸업까지의 학비는 물론이고 졸업 후에는 저희 회사에서 일할 기회도 드리고요. 수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꿈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 어제 학생이 보여준 마음씨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도 자본도 아닌 사람이라는 건 말입니다. 박철민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학생 같은 분이야말로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한편 민주는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쾌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나치시는 것 아닌가요? 아직 학생인데 벌써 채용 얘기까지. 민준아, 너도 좋은 교훈을 얻어야 해. 박철민 회장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재는 학벌이나 스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마음가짐으로 판단하는 거지.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에 더욱 못마땅해 했어요. 자신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이 평범한 학생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회사 일은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도 있어야 하고. 실력? 박철민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지금까지 어떤 실력을 쌓았니?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건 내 실력 때문일까? 아니면 내 뒤에 있는 한성그룹 때문일까? 민주는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지는 이런 가족 간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가족 간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는 그냥, 아닙니다, 학생. 이건 우리 가족이 예전부터 가져야 했던 대화예요. 박철민 회장이 수진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학생 덕분에 중요한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민준이도 이번 기회에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고요. 할아버지가 정말로 이 학생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민준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 학생에게서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순수함을 봤어. 그리고 그런 순수함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 박철민 회장은 수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학생, 제 제안을 꼭 받아들이세요.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평범하다고요? 박철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학생이 한 일이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에 자신도 어려운 처지면서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지는 박철민 회장의 말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한 일이었을까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 한 일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비를 맞고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바로 그거예요. 박철민 회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가 가져야 할 자질이에요.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뭔가 깨닫는 것 같았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남의 아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반성이 들었거든요. 학생,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박철민 회장이 수진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철민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에게 드리고 싶은 기회는 장학금이나 취업보다 훨씬 큰 것일 수도 있어요. 더 큰 기회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학생이라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수지는 박철민 회장의 말에 더욱 궁금해졌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수진이 깊숙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오랜만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박철민 회장이 수진을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학생, 세상은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답니다. 수진이 나간 후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저 학생을. 민준아, 너도 이제 배워야 할 때가 됐구나. 박철민 회장의 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훨씬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떠난 후 회장실에는 박철민과 민준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저 학생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철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회상의 빛이 스쳐갔어요. 민준아, 앉아라. 너에게 들려준 적 없는 이야기가 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놀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 할아버지가 과거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너 나이였을 때, 아니, 그보다도 어렸을 때의 일이다. 박철민 회장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와 달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지. 17살에 고아원을 나와서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 민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는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어려웠다. 특히 겨울에는. 추위와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는 모를 거다. 박철민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내가 길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다. 며칠을 굶어서 기력이 없었거든. 그때 한 할머니가 나를 도와주셨어. 할머니가요? 그래. 그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셨는데 나를 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밥을 주시고 며칠 동안 재워주셨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말이야. 박철민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르는 것 같았어요. 그분 덕분에 나는 다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지. 언젠가 성공하면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꼭 찾아서 보답하겠다고. 민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거리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관찰하신 거였군요. 그렇다. 지난 10년간 나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봤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어. 박철민 회장이 수진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학생을 만났을 때 깨달았다. 아,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때 만났던 할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럼 할아버지께서 그 학생에게 그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려는 이유는? 민준아, 사실 나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다. 박철민 회장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한성그룹의 미래 말이다. 나는 이제 73이야.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에 긴장했습니다. 후계자 문제는 늘 그의 관심사였거든요. 너도 알다시피 후계자라는 건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갖춰야 해. 할아버지, 제가 부족한 게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민준아,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야.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지. 박철민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어. 그래서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진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에 뜨끔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혹시 그 학생이 너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저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렇다. 그 학생과 함께 일하면서 너도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박철민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더 큰 결심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학생을 단순히 직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이요? 그 학생에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한다. 그리고 너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할 생각이야. 그 과정에서 누가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거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과 그 학생을 비교하려 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할아버지, 그럼 혹시 민준아, 걱정하지 마라. 이건 경쟁이 아니야. 너를 시험하려는 것도 아니고. 박철민 회장이 손자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민준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그 학생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신다면. 민준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진정한 리더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말이야. 박철민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 둘이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다. 너는 그 학생에게서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학생은 너에게서 리더십의 기술을 배우는 거지. 그럼 할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박철민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그 학생에게 맡겨볼 생각도 있다. 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학생이 보여줄 모습에 따라서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 박철민 회장의 말에 민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저는 민준아, 너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어. 앞으로 그 학생과 함께하면서 내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걱정은 사라질 거야. 박철민 회장의 눈에는 손자에 대한 애정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박철민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성그룹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은 금세 직원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진이 맡은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었어요. 박철민 회장이 직접 지시한 특별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민준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이 수진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을 무시했던 그였지만 함께 일하면서 그녀의 진가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진의 대답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항상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 더욱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한편 박철민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민준도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강 비서, 어떻게 생각하나?
두 분 모두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민준 도련님의 변화가 눈에 띄네요. 그렇지? 민준이가 저렇게 겸손해질 줄은 몰랐어. 박철민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의 큰 결정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철민 회장은 수진과 민준을 따로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말 훌륭하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진과 민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더 큰 발표가 있습니다. 박철민 회장의 진지한 표정에 두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나는 내년에 회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입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수지는 이 말을 듣고 어색해했어요. 자신은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장님, 저는 이 자리에. 수진 학생, 끝까지 들어보세요. 박철민 회장이 수진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두 사람을 지켜본 결과 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긴장한 채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한성그룹의 차기 회장은 박철민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민준이 너다. 민준은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 수진 씨가 더. 민준아,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야. 박철민 회장이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의 너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수진 학생 덕분에 내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한 거야. 수진은 이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후계자가 될까봐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수진 학생. 박철민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생에게는 더 특별한 역할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역할이요? 한성그룹의 사회공헌 이사직을 맡아주세요.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사회공헌 활동을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2의 대학생이 대기업의 이사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저는 아직 학생인데 학교는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명예직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박철민 회장의 눈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이게 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학생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사회공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민준이 수진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꼭 받아들이세요. 저도 배울 게 정말 많거든요.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박철민 회장과 민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학생,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철민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민준이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 마지막 꿈이거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 한 번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민준도 진심 어린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재벌 회장과 후계자, 그리고 새로운 이사.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그런 직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었죠.
할아버지, 그날 비 오는 날 정말 우연이었나요? 수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글쎄요. 운명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박철민 회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작은 친절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창밖으로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 사람 모두 그 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의 비가 있었기에 오늘의 기적 같은 만남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매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